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전에 이다정 박제된 거 모르냐? 아 진짜요? 아 몰랐어? 네. 그 내가 페북에 올려놨었었는데 무섭네. 저기 뭐야 저번에 우리 1학기 때 내신대 다정이가 저기 핸드폰 보고 이랬거든. 야 근데 그거 조회수 800몇 나왔어. 자 그만 떠들고 일단 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정이 바뀌죠. 11월 되면서. 자 일단 우리 정시반들은 이번 주 중에 원장님께서 공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그 정시반은 여기서 수업을 안 합니다. 고상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하게 돼요. 어디예요? 원장님이 알려줄 거야. 어차피 네 정시반 아니잖아. 근데 궁금해서 그냥. 원장님 물어봐. 신기해서. 자 그리고 우리 저동고들도 이제 막 정시반으로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뭐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반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요. 정시반 간 친구들이 많아요 저동에서. 그래서 한 반으로 할 겁니다. 한 반으로. 한 반으로 해서 이제 아마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원이. 해서 이제 시간대가 이제 좀 조정이 될 텐데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내가 이따 뭐 톡으로 보내주긴 할 텐데 또 저기 뭐야 시간 뭐 착각했어요 몰랐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특히 그 말이 왜? 그 말이 뭐 시간 몰랐다 뭐 착각했다 이딴 소리 하면 뒤져 이 시간. 한 번만 쓰게 해주시죠. 자 봐봐 일단 저동은 월등반이고요. 시간대는 전부 다 7시 반 등원입니다. 됐지? 친구라서? 월등이고 7시 반까지 등원이야. 수업 8시 반부터다. 8시 반부터 10시까지. 됐지? 됐지? 자, 그럼 다 됐으니까 교재를 한번 좀 볼 건데 자, 펴봐. 야, 수업 시작했는데 핸드폰을 안 집어넣네? 요즘에 내가 너무 잘해줬지, 민주야. 이게 프린트가 좀 잘못돼갖고 앞부분이 좀 잘렸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좀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능 완성을 가지고 이제 도식화를 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오늘 원래 이제 그 부분 테스트를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 도식화보다는 패러프레이징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정시 기준으로 말하면 정시에서는 결국 판가름 나는 게 빈칸과 순서거든요. 제일 어려운 유형이 빈칸과 순서. 그리고 내신에서는 당연히 요약형이겠죠. 요약형.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판가름이 나는데 결국에 순서를 제외한 빈칸이나 그다음에 요약, 그다음에 흐름상 어색, 그리고 각종 데이터 확률 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풀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저는 패러프레이징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신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신에서는 잠깐만 볼게요. 내신에서는요. 빈칸 문제로 만약에 나왔어. 그럼 니네가 더 잘 알겠지만 이 빈칸이 실제 본문, 실제 원문에 있던 거랑 똑같이 내냐? 똑같이 안 내잖아. 변형해서 내잖아. 근데 이 변형을 할 때 뭘 하는 거야?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고요.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낼 수밖에 없죠. 그대로 안 내겠죠. 여기의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할 수도 있지만 빈칸뿐만 아니라 우리 저동은 뭘 좋아해? 빈칸 내용이 아닌 다른 빈칸이나 밑줄이 안 쳐진 내용으로 또 변형하는 거 좋아하잖아. 얘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바꿔 쓰는 게 좋을까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에선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직접 연계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을 바꾸면서 패러프레이징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저는 더 시급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문장, 말을 바꿔서 말할까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짧지만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이제 글을 읽는 그런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팁을 위주로 많이 알려드릴게요. 팁. 글 읽는 거에 대한 팁. 이 글 읽기 팁은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시나 내신을 기준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수능을 볼 때 우리 몇 문제죠? 영어가 총 45문제죠? 시간은
뭐 40분이야. 야 어떻게 영어를 40분이야? 70분이죠. 70분. 70분인데 듣기 시간이 20분 정도 돼요. 듣기 시간이. 그럼 듣기 17문제 빼고 나면은 28문제가 남죠. 그럼 28문제를 50분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분 컷. 그럼 이거를 나눠서 계산해 보면요. 한 문제당 1분 47초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마킹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킹 시간. 그러면 여러분 니네가 모의고사를 봐봐서 알겠지만 45개를 마킹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꽤 시간 걸려요. 이거 삑살내면 안 되잖아 마킹할 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체크하고 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45개를 체크해야 돼.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하려면요 1분 30초 내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한 문제를. 근데 생각을 해봐. 한 문제, 한 지문을 읽고 이해하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1분 30초 내에. 이게 얼마나 빡세요. 절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지문들 있잖아. 어려웠던 거 있죠. 전년도 수능과 같은 그 과학사학자라고 이런 거 기억나잖아. 그렇지? 야 그런 지문을 1분 30초 내로 이해해서 풀어야 돼. 이게 쉽겠어? 절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러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마찬가지겠죠.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빠른 글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즉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 주제가 뭔데,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내가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재은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재은아 너가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학원을 결석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결석하는 이유가 친구랑 놀기 위해서야.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랬을 때 네가 그거를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러 가야 돼. 만약에 자 원장님이 계셔. 똑똑똑 녹화하고 들어갔어.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석할게요. 왜? 친구랑 놀려고요. 자 말할 수 있어? 말 못하겠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서준이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원장님께? 아무도 말 못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근데 어쨌든 말씀은 드려야 돼. 말씀을 안 드리면 내가 결석을 못해. 말씀을 드려야 돼. 어떤 식으로 말할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똑똑똑 녹화하고 들어가. 원장님 저 드릴 말씀 있어서요. 뭔데? 원장님 제가 요즘에 되게 이제 그 수행평가도 많고요. 시험 공부도 막 되게 열심히 했고요. 이제 제가 막 새벽 맨날 막 4시에 일어나고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한 3달 전부터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 썰을 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썰을 왜 푸는 건데?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설득하려고는 맞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혼날까봐 쫄리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월요일날 뭐 어떻게 뭐 빠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제 좀 만약 그날 뭐 이게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제가 좀 이제 친구들이랑 좀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하겠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내가 여기에서 너네를 약간 흉내를 내봤는데요. 지금 내가 쓴 표현 중에 결석이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치?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결석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은.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결석이란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도 똑같다는 거야. 글도 똑같아. 글도 처음부터 요지를 잘 던져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학년 레벨이 올라갈수록. 애둘러서 표현해. 자꾸 애둘러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결석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어떻게 표현을 했어 내가? 친구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이 말 자체가 뭐야? 그날 수업 안 듣고 나 빠지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이게 요점을 잡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그 어떤 키워드가 있고요. 그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왔는데 빈칸이 한 여기 마지막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빈칸은 주제 관련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었어.
한 이쯤 읽으니까 이제 결국엔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A가 쉽다라는 거구나. 이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를 파악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중간 내용은 뭡니까? 중간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 내용을 해석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중간 내용을 볼 때는 빠르게 보는 거야. 빠르게 보면서, 그러니까 막 세밀하게 직독직해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쑥쑥 빠르게 훑어보면서 내가 A는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 여기가 뭐가 많이 나와? 예시가 많이 나오지. 예시가 보통은. 그래서 마지막 빈칸 부분을 봤는데 빈칸 앞부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A is not 뭐 이렇게 나왔고 빈칸이 딱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A가 뭐뭐가 아니라는 거는 A가 쉽다고 했으니까 어렵진 않다라는 거구나. 그럼 이런 류의 답이 나와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됐어? 왜냐면 반전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됐죠? 만약 반전이 있었으면 그 반전이 정답이 되는 거고.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직독직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모의고사나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능력치가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정시반이 아니어도 해요. 자,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3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영어가 6단이라고 했죠. 단위수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험 범위가 80지문이에요. 80지문. 시험 범위가요.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작년에는 저동고는 140지문이었어요. 작년에 니네 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그래요. 우리 이번에 나온 시험 범위 어땠어요? 교과서 2과에 외부 지문 20개였잖아. 이것만으로도 빡셌죠. 근데 그거의 4배야, 4배. 분량 자체가. 그리고 난이도도 고3 거예요. 당연히 수특이나 영도고라니까요. 오케이? 그걸 80지문, 막 100몇 지문씩 시험 범위에 나오는데 그 지문을 여러분이 기억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합니다, 전부 다. 참고로 고3 시험은요, 서술형으로 변별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변별해요, 양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들이 고3 성적이 잘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영어의 경우는, 뭐 딴 과목은 잘 모르겠고, 영어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온 애가 내신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왜? 지문을 보면은, 이거 그냥, 그러니까 소재는 익숙해. 소재는 이거 본 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은 들어. 근데 정확하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 왜? 지문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배운 지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문을 처음 보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랑 똑같아? 모의고사랑 똑같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처음 봤을 때 핵심을 뽑아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양쪽에게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이 핵심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뽑아야 되고 패러프레이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이 교재를 준비를 한 거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좀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지금 제가 페이지를 좀 잘못 보고 왔는데 일단 여러분 책 기준으로 1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0페이지라고 써있는 부분 3번 지문인데 요거를 좀 볼게요. 참고로 이 지문은 써있다시피 고1 9월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난이도 엄청 낮습니다. 자, 뭐 책 앞부분에 있죠? 맨 앞페이지에. 자, 봐봐요. 내용을 그냥 좀 빠르게 볼게. 여기에서 보면은 ADHD에 걸린 애들한테 있어서는요, 단순하고 그다음에 비싸지 않은 집중력 향상이 입증되었답니다. 한 연구원 이 사람에 의해서요. 여기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첫 문장인데 우리 첫 문장 내가 지금 대충 해석했는데 전혀 글 파악에 있어서 어려운 점 없죠? 그렇죠? ADHD 걸린 애들한테 있어서 단순하고 값싼 그런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런 거 중요하겠죠. ADHD.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집중력. 향상. 됐어?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ADHD 걸린 애들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글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됐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읽는 거야. 이 방법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그 이제 환경과 ADHD 증상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 그녀가 애들을 산책시킨 거야.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 그게 어디냐면요. 공원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residential neighborhood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주거 지역이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단어 딱 하나만 말해요. 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 2부터 여기까지야. 가장 핵심적인 이 글 주제에 가장 가까운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찍어봐. 뭔 것 같아? 제 생각이랑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의견을 나누자는 거예요. 뭐 정답을 말해봐라 이게 아니라 니네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게. 저는 너무 잘 보이는데 핵심 표현이. 여진아, 뭔 것 같아? 환경인 것 같아? 오케이. 저기 동진이는? 동진은 어떻게 생각해? 뭐 어디? 이거야? 네. 너도 똑같네. 환경? 오케이. 재현이 어떻게 생각해? 링크, 연관성, 요거. 오케이. 일단 제 생각을 말하면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봐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집중력을 어떻게 높일 건데, 얘랑 환경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했어요. 환경. 그러니까 이 방법에 있어서 뭔가 환경적인 측면이 들어가나 보지. 환경적인 측면이 들어가나 보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환경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음 내용 볼게. 그럼 이제 우리 뭘 생각하고 가야 돼? ADHD 걸린 애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환경과 연관성이 있구나. 연관성도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관성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데까지 알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20분의 산책 후에 그녀가 애들한테 어떤 과업을 하기 시킨 거야. 그리고 비교를 했어요. 각각의 성과를요. 그 다른 이제 산책로를 이제 통해서 걸은 애들 각각 세 군데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을 보면은 이 환경을 제시했는데 환경을 세 개로 나눈 거죠. 공원,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세 개로 나눈 거잖아. 그렇지? 이 세 개로 이제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각 다른 환경에서의 어떤 그 산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를 좀 이제 스코어를 했대요. 점수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과업을 줬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뭘 알아냈냐? 이 알아냈다 이하가 중요하겠죠. 여기 대절 이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즉 the greenest 그러니까 가장 뭔가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좀 푸른 공간이 그러니까 셋 중에서는 제일 친환경적이죠. 셋 중에서 공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산책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어땠다. 자 일단 공원 나왔으니까 공원을 체크할게요. 공원에서 산책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better 더 잘했답니다. 뭐를? concentrate요. 집중을. 됐어? 그럼 뭐야? 끝났어요. 끝났어.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물론 난이도가 낮은 지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때요? 그냥 빠바바바 하고 읽었어요. 지금 내가 말로 하면서 설명하면서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거를 반복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거죠. 니네가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1분도 안 걸려요. 이 글을 파악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 공원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장 푸른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푸른 공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푸른 공간이라는 말을 또 바꾼다면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친환경적.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자연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이니 자연이니 이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에 없어요. 없는데 결국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를 요약을 할 때 얘들아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요약하라고 내가 니네한테 한번 시켰다고 쳐볼게. 앞에 뭐 단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글로 요약문 써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요. ADHD 걸린 애들이 공원, 뭐 도시, 주거지역 세 군데에서 산책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공원에서 산책한 애들이 가장 집중을 잘했다. 보통 이렇게 쓴다고. 요약을 그렇게 써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뭡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 왜 그렇게 안 나오느냐? 공원, 도시, 주거지역이라는 이런 말 있잖아. 이게 뭐야?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스페시픽한 거야. 구체적이잖아. 이거의 상위 개념이 뭔데요? 이거 아니야? 환경이잖아, 환경. 그럼 환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조져서 요약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근데 어떤 환경일 때였어요? 이런 환경에 있었을 때라고 말하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관계로 쓸 수도 있어요. 비례관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뭔가 이 친환경적인 곳에 노출될수록 집중력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비주동으로 이용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은 자연에서 이 산책한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 산책. 이 산책이라는 것도 뭐야? 얘도 너무 구체적이야. 산책이란 말도. 얘를 좀 더 넓은 범주로 봐야 돼. 넓은 범주. 산책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 산책로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봐.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연 환경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 환경에 노출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노출 이런 말은요.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런 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ADHD에 걸린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ADHD에 걸린 애들은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더 잘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런 말 안 나와 있죠. 공원, 도시, 주거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말을 바꾼 걸 가지고 시험을 낸다는 거야. 제가 참고로 말하면 이게 고1 9월 모의고사인데 이 모의고사의 요약문이 바로 아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 요약문은요. 참고로 말하지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교육청 실제 모의고사 실제 요약문입니다. 40번 문제예요. 이게. 됐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요약문에 뭐라 나오는지 한번 볼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연구는 ADHD를 가진 아동들이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방금 제가 말한 키워드 다 나왔죠. 됐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 단어만 좀 어려운 걸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자연이나 노출되다 이런 말은 바꿀 만한 단어가 없어요. 뭐 기껏해야 expose, 뭐 nature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죠. 향상되다. 그렇죠? 여기서 뭐로 나왔어요? improved로 나왔어. 너무 쉬운 단어 나왔지? 본문에는 참고로 부스터로 나와 있습니다. 부스터. 본문에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본문에 있는 단어 안 쓰죠, 잘?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뭔가를 높이다, 향상시키다, enhanc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여기서 단어만 바꿔버리면 돼. 됐니? 저한테 이제 우리 정규 수업 때 우리 재은이랑 지원이랑 여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이제 알반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 알반 수업 할 때 우리 맨날 데일리 테스트에서 뭐 나왔냐? 맨날 내가 원했어. 요약 냈잖아. 요약. 수능 특강 그 교재 같은 거. 그 요약을 낼 때 내가 어떻게 내냐면은 요약문을 제가 씁니다. 한글로 써서 파파고를 돌려요. 그럼 파파고 결과가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 파파고가 또 영작이 또 그지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번 더 손을 봅니다. 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살펴봐요. 근데 단어가 너무 쉬워. 그럼 그걸 유사어로 바꾸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돼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된다. 요약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요약만 빨리 할 줄 알면은요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한글로 쭉 보고 결국 이런 거구나 하다 쳐서 넣고 단어 바꿔 쓰고 문법적으로 이상한 거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똑같다는 거야. 어느 학교랑 똑같아. 만드는 방식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요런 단어
얘는 뭐 본문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임프로드랑 아마 네이처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처 아니면 익스포즈 둘 중에 하나로 나왔었어요. 됐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갖고 걔네를 조합해서 어떻게 글을 쓸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됐어?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좀 볼까?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에 없는 질문으로 좀 해야겠네.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잠깐만. 보자. 잠시만요. 좀 적절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질문 좀 괜찮겠다. 요걸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습. 봐봐. 자, 이거는 고2 3월 모의고사인데 보시면 자, 첫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뽑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떤 글을 보면은요, 첫 문장부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초반에 글을 읽는데 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포괄적으로 니네가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거시적으로 나온 거는 거꾸로 구체적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음에 거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문 용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처음에 그러니까 첫 문장 이 보통 처음에 거시적으로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얘 자체가 주제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의 구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마우스는 전기 뱀장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뭐냐?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거든. 방금 내가 말한 게. 근데 그걸 가지고 니네가 방금 읽은 거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왜 전기 뱀장어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에 대한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건 뭐야? 굉장히 거시적이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비유적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비유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구체적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글의 핵심을 뽑아내는 단서가 될 거라고. 거꾸로 가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을 하면은 이 구체적인 말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예시가 되겠죠. 예시. 그러니까 예시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던가 구체적인 어떤 걸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시가 먼저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공통되는 거나 반복되는 그런 어떤 키워드나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걸 파악하면은 이제 포괄적인 말로 바꿀 수 있는, 즉 주제문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선호하는 거는 사실 둘 다인데 이 얘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 뭐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버전도 많이 나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년이 낮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요 거시적인 걸 주되 비유적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고1 중3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럼 처음에 너네가 첫 문장을 읽을 때는 뭐부터 파악해야 돼? 이게 포괄적인 문장이야? 아니면은 좀 구체적인 문장이야? 이제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럼 이거를 이게 구체적이니까 그럼 뭔가 포괄적으로 될 테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글을 읽을 건지 거꾸로 이건 되게 범위가 넓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거를 파악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야 되는 건지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1초 내로 돼요. 1초 내로. 아직은 여러분이 당연히 이런 거를 잘 몰랐으니까 그냥 글을 읽은 거야. 그냥 글을 읽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항상 좀 신경 쓰면서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자, 그럼 봐봐. 첫 문장 보면은요. 그냥 여기부터 어디냐?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대충 봐도 우리가 직독직히 안 하고 대충 봐도 어떤 단어들 보여? 이런 거 확 눈에 띄지 않냐?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뭐 German warplanes 이런 거 딱 눈에 띄죠. 그렇죠? 고유명사들 막 나와 있지. 그렇지? 고유명사 나와 있으면 구체적이라 생각하면 알겠지? 고유명사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공통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어떤 키워드나 뉘앙스를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첫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런던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뭘 겪었냐면요 위궤양의 증가를 경험했대요. 위궤양 이게 그 스토마크 어커가 이제 그 위궤양이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단어 몰라도 돼. 상관없어요. 어쨌든가 뭐 reoccurs를 겪었답니다. 근데 뭔가 나쁜 것 같아. 왜냐면 뒤에 스트레스 이런 단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격당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위궤양을 겪었답니다. 이 독일 폭격기가 이제 막 폭격을 했나 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인 키워드는 나왔으니까 한번 잡아보자고. 구체적 키워드는 뭐냐면요. 얘네가 위궤양에 걸렸다는 거거든. 근데 이 위궤양을 왜 걸린 거야, 얘들아? 위궤양에 왜 걸린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지, 스트레스. 그치? 이 스트레스는 왜 생긴 거야? 왜 생긴 거야? 아니, 나와 있잖아. 왜 생긴 거야,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는 왜? 방금 계속 다 해주잖아. 이씨, 말도 안 하냐? 폭격 때문에 그런 거야, 폭격. 일단 첫 문장 내용은 이래. 구체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내용. 근데 좀 더 다음 내용도 볼게. 예시 나왔어. 뭔가 반전이 있겠지, 그러면. 근데 런던어래요, 런던어니까 런던 사는 사람이겠죠? 얘는 아까 뭐야? 런던 교외 지역 사는 사람들. 런던 이제 그 외곽 지역 사는 사람들. 여기는 런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런던 사람들이 어땠답니까? were bombed more often. 더 자주 폭격을 당했대요. 당연히 그러겠지, 중심부니까. 여기가 더 자주 폭격을 당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런던 그 이제 외부 지역에 사는 사람이랑 중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외부 지역으로 봤잖아, 그렇지?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폭격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에 걸렸다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얘네가 폭격을 더 많이 당했다고 지금 나왔지 방금 전에, 그렇지?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뭐야? 얘네가 폭격을 더 많이 당했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높겠네? 그럼 위궤양이 더 많이 걸리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왜 그렇게 안 나올까? 예시 있으니까. 그러나가 있으니까. 반전이 있는 거지. 봐봐. In experiments stomach occurs. 위궤양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대. 오히려.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위궤양에 걸렸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걸린 건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걸린 게 맞는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폭격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봐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거 맞아.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 거 맞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래 폭격은 맞아. 근데 얘네가 폭격이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위궤양이 별로 안 걸렸대.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폭격의 횟수와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라고.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됐어? 그러면은 폭격 자체가 스트레스이긴 한데 얘네가 횟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 왜 그럴까? 그럼 뭔가 다른 요소가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이런 모순이잖아, 패러독스잖아. 이러한 이제 역설의 설명을 이제 뭘 필요로 하냐면요,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uncertainty의 힘을 이해하는 걸 필요로 한답니다.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uncertainty야. 뭐야? 불확실성.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단순히 폭격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는 거야. 폭격의 횟수가 아니라 뭐야? 불확실성이라는 거야. 폭격의 불확실성. 사실 이거를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뒷내용을 안 읽고도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돼. 왜 예상이 되냐? 생각을 해봐. 폭격을 여기를 더 많이 했다며, 런던 중심부를. 그럼 런던 중심부를 많이 했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적응이 돼. 이제 뭐 또 폭격 왔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우리가 마치 지금 코로나에 익숙해져갖고 뭐 이제 마스크 쓰는 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냥 이제 그냥 폭격이 있구나.
우리 처음엔 어땠냐? 우리 코로나 처음 초창기 때는 막 이 마스크 쓰고 막 다니고 엄청 막 스트레스 아니었어요? 되게 막 귀찮고 짜증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오히려 막 이 마스크가 없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한?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렇죠? 적응돼서 그래요. 하도 이제 자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간헐적으로 그런다고 쳐봐. 간헐적으로. 야, 간헐적으로 폭격이 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 오늘 폭격이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불안한 거야. 불확실하잖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 불확실성. 그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위궤양에 걸린다는 거야. 알겠어? 폭격 자체가 위궤양을 유발하는 위궤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언제 폭격이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 그 불확실성. 얘가 바로 위궤양을 유발한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요약은 뭐야? 이런 구체적인 단어들은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마디로 퉁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세계대전 런던의 상황을 통해서 뭐 이런 말로 그냥 퉁쳐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빼버려도 돼. 아예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은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제일 불안해한다. 또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질병이라고 약간 범위를 넓혀서 말할 수 있겠죠. 그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까지 읽으면은 파악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까지 읽어도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런던 중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압도당했답니다. 뭐 이제 그 야간 공습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압도당했는데 반면에 그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irregularly 또 나왔네요. 불규칙적으로. 됐어? 얘랑 연관되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공습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불안했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온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요약문이 어떻게 나는지 봐봐. 자, 보면은 왜 또 안 내려가? 자, 뭐라고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사람들이 위궤양이라고 써줬어요. 여기서는 친절하게. 근데 나 같으면 위궤양은 안 쓸 것 같아요. 자, 더 고통받게 만든 건 바로 뭐다? 폭격의 빈도, 횟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횟수 아니라고 했어요. 횟수가 아니라 뭐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됐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요약문은요, 제가 봤을 때 서술형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이런 지문을 만약 시험에 낸다면 이건 객관식으로 적절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게 되게 많아요. uncertainty 이런 거 그대로 썼죠.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강조구문을 썼단 말이에요. 강조구문. 그러니까 강조구문을 활용해서 지금 쓴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강조구문 안에 not A but B도 썼어요. not A but B. 그죠? 그러니까 대절이어는 바로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구문을 섞어서 요약문으로 만들었고 본문에 있던 단어 uncertainty 이런 거를 활용한 것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서술형도 되게 너무 좋다라는 거. 됐어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외부 지역과 중심 지역, 스트레스의 원인, 폭격? 근데 폭격 자체가 아니네? 이거였구나. 이 포인트를 잡아내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직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거를 좀 볼 겁니다. 제가 2지문 정도를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그 이제 21번 지문이 있어요. 21번 지문. 혹시 몇 번까지 해봤니, 니네? 사실에서? 지원이 몇 번까지 했어? 24번까지 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 여진이는? 26번 중간. 아, 그래? 저기, 재현이는? 과일은 지금까지 끝나요. 장만 더고 민주는? 25. 25번까지 끝냈다고? 그 다음에 서준이는? 거의 3학년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돼 있구만. 못 치우는데. 동진이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 설명을 좀 해줄게요. 21번부터. 그냥 이거 책 보고 할게요. 21번 지문을 보면은 이것도 내가 전체 내용을 다 집독직해 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문장 내지 두 번째 문장까지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어떤 글의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그럼 그걸 먼저 파악해 보자고. 초반 문장 보면은 throughout history부터 그 아랫줄에 보면 useful까지가 한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 역사에 걸쳐서 과학자들은 궁금해했대요. 뭐를요? About body organs that don't seem to do anything useful 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어떤 신체 기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건 쓸모없어 보이는 신체 기관 요거겠죠. Organs that don't seem to do anything useful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뒤에 뭔가 좀 쓸모없어 보이는 신체 기관에 대한 뭔가를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뒤에 나오죠. 뭐랍니까? The appendix is a popular example. 바로 나왔죠. 충수가 여기 있냐? 여기? 이쪽이었나? 맞냐? 충수가 뭐예요? 그 맹장 아래쪽에 있는 게 충수잖아요. 맹장 아래에 있는 거. 맹장이 오른쪽 맞지? 왼쪽인가? 헷갈리네. 오른쪽 맞지?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신체 기관의 대표적 예시로서 지금 충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 뭘 얘기를 할까? 충수는 뭐 딱히 몸에서 뭐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녀석이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겠지 대충.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가 또 나오는데 사랑니 얘기도 나오네요. 사랑니. 그렇죠? 그 사랑니 얘기가 이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With some tests are another example of a body part with hidden powers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충수와 사랑니. 그렇죠? 근데 이제 각각을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표적 예시로서 두 개를 말하고 있잖아. 충수 얘기랑 사랑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얘네 공통 키워드가 뭡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기관이잖아. 그렇죠?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보통 우리가 이런 류의 글을 보면은요. 쓸모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얘도 뭔가 쓰임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잖아. 그렇지? 그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요. 충수도 뭔가 쓰임새가 있을 거고 사랑이도 뭔가 쓰임새가 있을 거야. 그걸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하면 돼. 뭐 충수가 뭐에 쓸모있고 사랑이가 뭐에 쓸모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입 파악을 할 때는요. 내용 일치 문제라면 그게 중요하겠지. 근데 대입 파악이나 요약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그 이제 두 번째 줄 이제 중간 부분 봐봐. actually부터. 자, 근데 실제로 어떻냐면 실제로 we can live without this little worm-like organ. 우리는 이 작은 벌레 모양의 기관 없이도 살 수 있답니다. 이 충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모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전히. 근데 뒤에 however 나왔잖아. 그럼 however 이하에는 당연히 어떤 얘기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뭔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잖아. recent study 최근 연구가 found that 대절이야를 알아냈는데 appendix가 충수가 serves as 역할을 한답니다. safe house 안전한 집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for the bacteria 좋은 박테리아에 있어서 좋은 집의 역할을 한다. 어쨌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됐어. 뒤에 볼 것도 없어. 뭐 위치하고도 필요 없어. 넘어가. with some tests 어떤 사랑니 나왔어. 사랑니가 또 다른 예시래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니를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나오겠죠. However,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이지? 그러나 millions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의 얼굴은 어땠답니까? 오늘날과 같이 평평한 형태가 아니었대. 그래서 이 안에 사랑니가 위치할 공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쓰임새까지는 아니죠. 그냥 어떤 특징만 말한 것뿐이고. 마지막 문장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것들로 날 것을 잘게 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쓰임새네. 됐어?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는 구체적 쓰임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다 쓰임새가 있다.
이거잖아, 이거. 맞아? 여기에서 요약을 할 때는요, 충수고 사랑이고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구체적이야. 예시로 말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사람의 몸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은 제각각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요약이 되는 거라고. 거시적으로,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됐어? 이 글은요, 글의 90%가 예시예요. 예시. 그럼 이 예시는 당연히 구체적 내용이죠. 구체적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포괄화를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자면요. 니네가 쓴 거랑 이제 쌤이 쓴 거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빈칸을요. 제가 쓴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지문 구조화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빈칸에 있는 정답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게 두 부분이에요. 두 부분. 그걸 좀 말해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잘 봐. 여기에서 뭐 과학자들은 무엇에 의문을 가져왔는가, 뭐 쓸모없는 신체기관, 대표 예시가 충수와 사랑기관,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 그리고 내가 이게 별표 표시해 놓은 거 있어. 요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질문들이 있잖아. 이 질문을 니네가 지문을 볼 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동진아 얼굴 들어. 자는 거 같아. 앞에 봐, 앞에. 거기 뭐 볼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의문을 가진 거지?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걸 갖고 뭘 알아낸 거지? 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 있다는 걸 알아낸 거구나.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우리가 생각하기엔 쓸모 없어 보였지만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얘가 아예 생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구나. 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요약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아까 쌤이 말한 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나올 텐데요. 뭐라고 나왔는지 볼게요. 여기서 일부 신체 부위들이라고 말했어요. 충수 사랑이라고 말했어? 말 안 했지? 왜?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일부 신체 부위들은 불필요해 보인답니다. 이거는 본문에서는 그 useful 이렇게 유용한의 의미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불필요한 unnecessary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 어떻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각각 충수가 있는 이유, 사랑이가 있는 이유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되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글이 이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이 글에서 중요 포인트는 뭐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 질문을 나한테 셀프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문제 풀면서 이게 떠올라야 돼. 자, 모의고사 지문은요, 여러분 짧게는 3문장, 길면 9문장 정도가 됩니다. 장문독해 제외하고요. 문장의 개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글을 전달하는데, 어떤 글을 쓴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3문장 내지 9문장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납득을 시켜야 돼.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장은 한 문장이 쓸모없는 문장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간에. 이거를 괜히 쓴 건 없다는 거야. 괜히 쓴 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결석을 하는 이제 변명을 대려고 이제 원장님한테 말하러 갈 때 이렇게 막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어떻다? 직접적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더 간지나 보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그 직접적인 거를 캐내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떠올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충수와 사랑니가 쓸모가 없대. 근데 쓸모가 있대. 이런 특징이 있대. 그럼 뭐야?
결국 이걸 두 개를 통합해서 봐야겠죠. 두 개의 예시를 통합해서. 공통점은 뭐야? 충수와 사랑니의 공통점. 둘 다 쓸모없어 보이는 기관이다. 또 공통점 뭐야? 알고 보니까 각각의 쓰임새가 있었다. 공통점이잖아. 그렇지? 이런 거를 뽑아내서 포괄화해서 요양원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되니? 자, 빈칸 못 쓴 부분 제 거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좀 바꾸어서 써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빈칸 그리고 아래 요양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바꿔 써보시고 다 못 쓰신 분 있으면은 다 써보시고 다 하셨으면 좀만 쉬었다 하자.